레디 후. 안녕하세요, 투더리입니다. AMD 라이젠 5 5600X로 조립하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CPU는 라이젠 5 5600X입니다. 6코어에 12스레드이고 베이스 클럭이 3.7GHz고 최대 맥스 부스트가 4.6GHz입니다. 대온 CTS 제품이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저희가 항상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삼성 거 25600 16GB 두 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아드님이 쓸 건데 아드님이 게임 방송도 할 계획이라고 해서 램은 32GB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속들이 거의 대부분 아드님이 선택을 한 거라서요. CPU 쿨러는 요 3RC스의 RC41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조립했던 영상 같은 경우 RC410 요 쿨러를 로고를 거꾸로 달아가지고 좀 이제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달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저희가 RC410을 AMD 5600X에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 AMD 무뽑기 방지 요 가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뽑기가 방지가 돼서 저희가 요 RC410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에지락의 B550M 프로4라는 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MD 5600X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에지락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 중에 하나고 이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SSD는 WD의 블랙 SN750 500GB입니다. M.2 NVMe SSD고요. 5년 무상 제품이고요. 파워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클래식2 브론즈 750W입니다. 마이크로닉스 거 이 제품을 파워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아직도 가장 말이 많은 3070입니다. 3070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저희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MSI 지포스 RTX 벤투스 2X 3070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게임용 컴퓨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DLX 21 이 케이스를 사용할 건데 이번에는 민트 색깔입니다. 민트 색깔을 사용해 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분이 꼭 민트 색깔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케이스는 민트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지락 B550M 프로4 보드를 먼저 꺼내 볼게요. 설명서 들어있고요. 스텝 브라켓 들어있고 SATA 케이블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M.2 SSD 고정용 볼트가 2개가 들어가 있네요. CPU 소켓이 있고 그 다음에 8핀 보조 전원, 24핀 메인 전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GB 같은 경우는 12V와 5V RGB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M.2 요 위에는 4.0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 밑에는 3.0을 지원하는 건데 방열판이 따로 없습니다. 4.0에만 방열판이 있고요. 전원부 방열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이용해 가지고 또 조립을 해 볼게요. M.2 방열판 여기 볼트 풀어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SN750 SSD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방열판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SSD 장착하기 전에 요거 정품 유통사 스티커는 꼭 붙여주시고요. 나중에 AS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뒷면에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45도 정도 각도를 주고서 찔러 넣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요거 방열판에 달려있는 써멀패드 보호용 요 비닐을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SSD하고 방열판하고 완전 밀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M.2 SSD에는 요 볼트 자리에는 피스를 먼저 박아주도록 할게요. 보드에 같이 들어있던 요 M.2 SSD 여기 볼트를 꽂아줘서 나중에 추가로 달더라도 볼트를 찾는 수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꽂아주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도 저희 가게에 요 볼트가 없으셔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드리긴 했는데 요 볼트를 나중에 장착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못 찾으면 그것도 참 속상한 일입니다. 볼트는 요거 3.0 슬롯하고 M.2 와이파이 슬롯 전부 다 박아주도록 할게요. 자, SSD는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CPU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600X CPU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여기 옆면에 CPU 들어있고요.
요 정품 팬이 들어있지만 요 팬은 일단 사용을 안 할 겁니다. RC410 그 사제 쿨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팬은 사용 안 하고 그냥 드리도록 할게요. AMD CPU를 꽂는 방법은 여기 CPU 소켓에 보면 끝에 요 작은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화살표와 CPU에 표시된 작은 화살표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화살표를 맞춰서 딱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딱딱 두들겨보고 살짝 흔들어 보고요. 잘 들어간 거 확인하고 딱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RC410 CPU 쿨러를 장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RC410 이렇게 빼져 있고, 제가 항시 얘기 드리지만 이게 컴퓨터 제일 처음에 사제 쿨러를 장착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RC410의 AM4 이 부분을 잘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요 브라켓을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걸 먼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브라켓은 빼내고 요 뒤에 백플레이트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 메인보드 뒷면에 보시면 요 백플레이트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빼는 게 아니고요. 네, 요거를 올려주고요. 요거 저기 AMD CPU 무법 방지용 요거 브라켓을 먼저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인텔 걸로 조립이 되어 있는 브라켓을 빼줍니다. 요거 브라켓을 끼울 때는 요 볼트 나와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밑에 쪽으로 가게 꽂으시면 안 되고 위쪽으로 가게 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볼트는 요 4기퉁이를 맞출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요 CPU가 요 안전 가이드 때문에 무법이 될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이제 조립을 하시게 되면 화물로 보내거나 뭐 택배로 아니면 충격을 주더라도 CPU가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CPU 쿨러를 여기다 이렇게 앉혀주면 되겠습니다. 완치기 전에 요거 팬을 먼저 빼주고요. 빼준 다음에 이렇게 달아주면 되고, 요거 3RCS 요 로고가 방향 잘 맞게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 밑에 테이프는 꼭 띄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PU에다가 써멀 그리스를 발라줘야겠죠. CPU 쿨러를 앉혀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PU 쿨러 잘 장착이 됐고요. 이제 팬을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립을 장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RC410 요거 쿨러가 CPU 팬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쪽에 있네요. 안쪽에. 바깥쪽에는 2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CPU 팬 1번에다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CPU 팬 여기다 하나, 5V RGB를 여기다 하나 꽂아 주도록 할게요. 5V RGB 이쪽에 꽂고요. CPU 팬 요 1번에 꽂고, 그 케이블들 남는 건 요 CPU 쿨러 브라켓 밑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은 요거 삼성 램을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램이 한 개일 때는 뭐 아무데나 꽂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램이 두 개일 때는 2번과 4번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에 저희가 꽂도록 할게요. 램을 꽂으실 때는 여기 이제 이쪽과 이쪽이 길이가 서로 다르거든요. 여기 홈이 있는 부분이 잘 맞게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힘을 줘서 꽉 누르셔서 따닥 소리가 나면 됩니다. 이렇게 따닥 소리가 나면 됩니다. 두 번째 램도 4번에다가 꽂고 힘을 줘서 따닥 소리가 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엣지 부분을 이렇게 한번 안으로 밀어줘서 딱 밀착이 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MSI 지포스 RTX 3070 그래픽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이렇게 있고요. 으쌰. MSI 벤투스 2X RTX 307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톡스팬이라고 해서 올록볼록 튀어나온 거 요게 되어 있고요. 펜은 두 개네요. 그 다음에 8핀은 보조전원이 2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플라이트 뒷면에 되어 있고요. HDMI가 1개, DP가 3개를 꽂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4개까지 꽂을 수 있는 거죠. 5600X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까지 같이 쓰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에서 모니터를 4개까지 지원합니다.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 볼게요. 일단 요 PCI 익스프레스 슬롯 요거 보호해 주는 거 빼고요. 그래픽 카드를 슬롯에 맞게 꽂아주고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브론즈 750W이고요. 일단 24핀 전원선이 이 자리에 꽂히게 되고요. 메인보드 24핀 메인 전원선. 그 다음에 메인보드 8핀 보조 전원이 꽂히게 됩니다. 메인보드 8핀 보조 전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핀으로 따로 분리가 안 되는 거고요. 어떤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닉스 거 같은 경우. 요 두 개로 갈라진 쪽을 쓰시는 게 원래 맞는 것은 이쪽을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개로 파워에서 가까운 쪽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 꽂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이 이렇게 8핀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PCI-E라고 써져 있는 이 두 개의 8핀 보조 전원을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요 갈라진 쪽, 그러니까 파워에서 가까운 쪽을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전부 다 24핀을 먼저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보조 8핀 갈라진 쪽 꽂아주고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이렇게 8핀 되어 있고 갈라진 쪽을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파워 버튼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를 꽂아서 이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꽂으실 때는 여기 위에 4개의 핀이 있는 곳에다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EG LED 불이 들어오고요. 이제 조금 이따 스피커에 삑 소리가 나면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삑 소리가 났죠? 화면이 지금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자, 지금 보면 에즈락 B550M 프로4 메인보드 인식됐고요. 그 다음에 AMD 라이젠 5 5600X 6코어가 인식이 되어 있고 클럭은 3.7GHz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32GB, DDR4 3200이 2개, 16GB 인식이 되어 있고요. 16GB 2개에서 32GB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NVMe 첫 번째 WDS 500GB 해가지고 WD 500GB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조립하는 케이스 DLX21인데 특이하게 민트색입니다. 사용자분이 무조건 색깔은 민트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민트 케이스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민트 케이스가 두 번째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주 나가는 색깔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민트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민트로 작업을 해볼게요. 뒤집어서 이렇게 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케이스는 민트 색깔입니다. 참 특이한 색깔이죠. 특이한 색깔인데 이거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민트 색깔을 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번이 두 번째인가 되는데 한번 이번에는 민트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뚜껑들은 미리 꼭 다 빼셔야 됩니다. 괜히 또 장착해 놓고 했다가 뽀개지면 나만 내 돈만 깨져요. 내 돈만 꺼내고. 자, 나와. 우이, 왜 안 나와? 불러려? 나왔습니다. 얘는 젠더를 안 주네? 뭐지? 전번에 건 젠더를 줬는데 깔끔하게 빼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메인보드랑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다음 작업은 요거 메인보드 장착하기 위해서 요 스탠드 오프 위치를 확인하고서 맞는 위치에 없으면 추가로 꽂아주고, 위치가 안 맞는 건 위치를 옮겨주고요. 두 개는 위치를 옮기고 두 개는 여기하고 여기는 추가로 박아줄게요.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다크플래시 제품들에는 이렇게 스탠드 오프를 직접 꽂아서 쓸 수 있는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박스에 스탠드 오프를 이렇게 꽂아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꽂으면 내가 직접 여기다 스탠드 오프를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꼭 이용해서 하시면 되세요. 여기에는 추가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죠.
스탠드 오프를 빼서 여기다가 장착해 주면 되겠습니다. 빼서 이렇게 백 패널이 따로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장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뜯은 다음에 이쪽 부분 오디오 단자 쪽이 왼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장착을 하실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을 좀 접어 주세요. 괜히 이게 이제 그 USB 포트나 뭐 HDMI DP 포트 사이에 끼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껴서 꼭 제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요거 두 개만 제끼면 되죠.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꽂아 주시면 돼요. 꽂으실 때는 이게 잘못하면 손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시다가,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괜히 맨손에 다칠 수 있으니까 장갑을 꼭 끼고 하세요. 자, 요렇게 꽉 물려서 들어갔습니다. 밀리지 않게 이렇게 꽉 끼워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장착해 주겠습니다. 메인보드를 볼트 자리에 딱 맞게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되세요. 케이스에 보시면 M4 볼트와 M3 볼트가 들어있거든요. M4 볼트는 하드 드라이브나 파워 이런 걸 이제 고정하실 때 쓰시는 거고, M3 볼트는 메인보드, SSD 이런 제품들을 이제 고정할 때 쓰는 제품이에요. 지금 현재는 메인보드를 고정할 거기 때문에 요 M3 볼트를 사용할 겁니다. M4 볼트보다는 나사산이 피치가 훨씬 짧습니다. 요 제품을, 요 볼트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파워를 장착할 거고요. 파워 요거 팬 구멍이 밑으로 가게 해서 저는 장착을 할 겁니다. 위로 가게 하고 싶은 분들은 위로 가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꼭 넣고, 파워 볼트는 요 M4 볼트 4개를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요걸 장착해 주면 됩니다. 전면 USB나 리셋 버튼들 단자가 있는 요 전면 헤더들을 먼저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USB랑. 지금 현재 요 보드 같은 경우는 3.1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C타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연결을 할 필요가 없고요. 요 3.0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건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3.0 케이블을 여기다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꽂아 주면 되고요. 자, 다음은 전면 오디오 케이블을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HD 오디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한 군데가 빈자리가 있거든요. 이 빈자리에 맞춰서 HD 오디오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USB는 요 둘 중에 하나를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힌 구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되는데, 이 보드 같은 경우는 USB라고 써진 글씨가 밑으로 가게 하셔서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워 스위치하고 파워 LED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파워 스위치는 여기 있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여기 끝에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다가 파워 LED 마이너스를 꽂아주면 됩니다. 파워 LED라는 그 글자가 위로 가게 하셔가지고 꽂아주시면 되고, 그 옆에는 플러스를 위로 가게 하셔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셋 스위치를 연결할 건데요. 리셋 스위치는 파워 스위치 바로 밑에다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전면 케이블들은 다 연결이 된 상태고요. SSD나 하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케이블을 연결을 안 하지만 나중에라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SSD 케이블을 요 밑으로 미리 빼놓도록 할게요. 메인보드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SATA 케이블이 두 가닥이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미리 꽂아서 나중에 추가하기 쉽게 작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 꽂아주고요.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선을 밑으로 내려줄 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워선을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파워선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다 넣어주고요. 24핀 여기다 꽂아주고요. 보조 전원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다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밑에서 들어가는 걸로,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도 밑에서 들어가는 걸로 해줄게요. 그래픽카드 여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여기
브라켓을 뜯어내야 되거든요. 이 브라켓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가 두 칸을 차지하니까 두 개를 빼낼게요. 요 3070 그래픽카드를 꽂아주고요. 보조로는 두 갈래 갈라지는 거 파워하고 가까운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보조전원 나온 거는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쪽 그 전면 팬 케이블이 요 밑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저는 요게 좀 거슬려서 항시 요 위쪽으로 좀 빼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섬 정리도 좀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DLX21 케이스는 요 밑에 요 찍찍이 제일 밑에 이렇게 전면 헤더들이나 USB 케이블들 밑에 이렇게 깔아놓고 찍찍이 한번 놓고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파워선들을 넣은 다음에 요 위에 찍찍이를 덮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선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보조전원은 한번 케이블 타일을 묶어줘야겠네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되고, 제일 밑에 전면 케이블들이 깔리고 그 위에 파워 케이블들 해서 이렇게 찍찍이를 딱 해주면 됩니다. 전면 팬 연결해주는 전원선도 연결해줘야죠. 전면 팬 연결하는 전원선 꽂아주고요. 이 전원선도 밑으로 깔리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후면 팬이나 CPU 팬, 전면 팬들 다 잘 돌아가고요. 소리 없이 잘 납니다. 스피커까지 꽂아주고 정상적으로 잘 되네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이렇게 옆면으로 달았습니다. 앞면으로 달리니까 이 케이블 때문에 걸리고 해서 이 옆면으로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했습니다. 라이젠 5 5600X 램은 32기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고요. 전면 포트들 잘 되는 거 확인하고요. USB도 꽂으면 소리 정상적으로 나고요. USB 꽂으면 소리들 정상적으로 나고요. 그 다음에 LED 버튼도 테스트 더 해가지고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